안녕하세요. 라라의 비밀일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라라의 비밀일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 강남에 사는 44세 주인님과 그녀의 22세 아들 태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주인님은 작은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태호님은 체육대학에 재학 중인 유망한 수영선수입니다. 이제 주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반짝이며 들어오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나만의 의식이죠. 태호가 곧 일어날 시간이에요. 체육특기생이라 새벽 훈련이 많아서 항상 일찍 일어나는 편이죠. 내 아들은 물과 함께 태어난 아이 같아요. 수영장에서는 마치 다른 세계의 생명체처럼 자유롭고 우아하게 움직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네요. 태호가 내려오는 소리예요.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엄마인 저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들의 기분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약간 무거운 발걸음이네요. 어제 코치가 무리한 훈련을 시켰나 봐요. 태호가 부엌에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줘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의 어깨가 살짝 처진 것을 발견해요. 몸을 돌려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주자. 저도 모르게 손끝에 전해지는 단단한 근육의 감촉에 놀라요. 언제 이렇게 성장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태호의 눈이 내 손길에 순간 반짝이더니 곧 부드럽게 미소 짓네요. 우리 사이엔 말이 필요 없어요. 아침을 먹으며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내 카페 이야기, 태호의 훈련 이야기로 식탁은 금세 따뜻해져요. 태호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그의 목성이 아버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 이혼 후 홀로 태호를 키우면서 이런 순간들이 가끔 찾아와요. 남편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태호만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가끔은 그게 어려울 때가 있죠. 태호가 일어나 가방을 매는 모습이 어쩐지 늠름해 보여요. 현관문 앞에서 그의 등을 한번 쓸어주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고 등을 두드려줘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묘한 공허함이 느껴져요. 카페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속 내 모습을 살펴봐요. 나이 들어가는 얼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말해주곤 해요. 특히 태호의 친구들이 카페에 놀러 올 때마다 태호의 누나냐고 물어볼 때면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부끄러움도 함께 찾아와요. 카페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보통 태호가 먼저 와 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거실에서 스트레칭하는 태호를 발견했어요. 땀에 젖은 티셔츠가 그의 등과 가슴에 달라붙어 있네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머무는 걸 깨닫고 얼른 주방으로 향해요.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태호의 웃음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태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또 태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어쩌면 그건 내 상상일지도 모르겠지만 가끔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묘하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내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아요. 남편과 헤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태호가 12살 때였죠.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책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으니까요. 태호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또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찾아 떠났어요.
처음에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태호를 위해 강해져야 했죠. 작은 카페를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취미가 생계의 수단이 됐죠. 태호는 그때부터 물과 친구가 되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수영장에서 달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였던 수영이 점차 그의 열정이 되어갔어요. 중학교 때 첫 대회에서 메달을 따왔을 때 우리 둘 다 울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진 것 같아요. 단순한 모자 관계를 넘어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친구가 되었죠. 태호의 방 벽에는 그동안 획득한 메달과 트로피들이 가득해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어느 날 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태호의 얼굴을 비추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된 그의 얼굴은 어느새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 있었죠. 처음으로 내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순간 내 심장이 묘하게 뛰었던 기억이 나요. 태호가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했을 때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단둘이 보내는 소박한 축하 자리였지만 그날따라 태호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그는 내게 다가와 긴 포옹을 해주었는데 그때 느낀 그의 체온이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아있어요. 부끄럽게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 포옹의 감각을 다시 떠올리며 잠들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태호는 더욱 바빠졌어요. 훈련, 수업,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항상 내 카페를 찾아와 도와주곤 했어요. 손님들은 잘생긴 아들이 커피를 만드는 모습에 매료되곤 했죠. 특히 여자 손님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히는 걸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자랑스러움과 함께 찾아오는 미묘한 불편함이었죠. 태호의 첫 연애 소식을 들었을 때도 비슷한 감정이 찾아왔어요. 수영부 여자 선수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억지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태호는 연애보다 수영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던 내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대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 태호의 모습이 더욱 성숙해졌어요. 어깨는 더 넓어졌고 턱선은 더 선명해졌죠. 가끔 그가 샤워 후 수건만 두른 채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마주칠 때면 시선을 돌리게 돼요. 그런 순간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태호는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었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거울을 통해 마주쳤어요. 빠르게 지나간 순간이었지만 우리 사이에 흐른 긴장감은 길게 남았어요. 내가 먼저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가슴 속에서 일어난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일상의 작은 접촉에도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죠. 식탁에서 그의 손이 우연히 내 손등에 스칠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태호도 그런 순간이 오면 평소보다 빠르게 손을 떼곤 했어요. 우리 둘 다 이런 감정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정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하게 우리를 휘감아 왔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우리 관계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어요. 태호의 대학생활 3학년이 시작될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 수영대회를 앞두고 있던 태호가 어깨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태호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봐야 했죠. 수술 후 태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 저는 카페 문을 일찍 닫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태호를 간호했어요.
처음에는 내 도움을 거부하던 태호도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재활 치료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태호의 방에 들어가 그의 어깨를 마사지해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순간이 되어 갔어요. 태호의 단단한 근육 위를 움직이는 내 손가락들이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가끔 그의 목덜미에서 나는 숨소리가 조금 더 깊어질 때면 묘한 만족감이 찾아왔죠.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마사지를 하던 중 태호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어요. 그의 손아귀 힘이 생각보다 강해서 놀랐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감정이 느껴졌죠.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을 참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곧 태호가 손을 놓으며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 순간은 짧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오래도록 남았어요. 재활 치료가 계속되면서 태호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의사는 수영 선수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태호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운동에 매진했어요. 집 근처 작은 헬스장에서 기초 체력을 다지기 시작했죠. 가끔 그를 데리러 갔을 때 운동을 마친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땀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과 붉게 상기된 얼굴이 어쩐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며 고개를 흔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어요. 태호가 점점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함께 묘한 아쉬움도 느꼈어요. 그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태호가 제안했어요. 함께 산책을 하자고요. 봄날의 공원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우리는 조용한 오솔길을 따라 걸었어요. 태호는 걸으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상 이후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요.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보다 수영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운동치료사가 되고 싶다는 그의 새로운 꿈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호가 내 어깨에 팔을 살짝 두르는 순간이 있었어요. 단순한 스킨십이었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은 마치 18 소녀처럼 뛰었죠. 그의 체온이 내 어깨를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태호의 재활이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생겼지만 동시에 이름 붙일 수 없는 긴장감도 함께였죠. 태호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날, 나는 그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왔어요. 옷장 앞에서 티셔츠를 개며 문득 이 시간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호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내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내 뺨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태호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간 후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죠. 카페 일에 더 집중하며 그 공허함을 채우려 했어요. 주말에 태호가 집에 돌아올 때면 마치 축제처럼 들뜨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어요. 부상 이후 태호는 운동치료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업도 그쪽으로 바꿨어요. 여전히 수영은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선수로서가 아닌 재활과 건강을 위한 것이었죠. 어느 날 태호가 학교 수업에서 배운 운동치료법을 저에게 시범 보이겠다고 했어요. 거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고 나를 앉히더니 내 등 뒤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누르기 시작했을 때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스르르 풀렸어요.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어요. 태호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묘하게 친밀했어요. 내 몸의 긴장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는 그의 손끝에 놀라웠죠. 어느 순간 태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마사지를 이어갔지만 내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관계가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곧 태호의 손길에 녹아내렸죠. 그날 이후로 태호의 주말 방문 때마다 운동치료 시간이 생겼어요. 서로에게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몸은 더 편안하게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자꾸만 커지는 혼란이 있었죠. 어느 날 태호가 학교 선배를 집에 데려왔어요. 수영부 출신의 장현이라는 선배였는데 지금은 어린이 수영 코치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장현 선배는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제게 인사를 건네는 그의 눈빛에서 관심이 느껴졌어요. 태호는 그런 장현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묘하게 얼굴 표정이 굳어졌어요. 장현이 집을 떠난 후 태호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대답을 피했어요. 며칠 후 장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카페에 들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로서의 감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도 느꼈어요. 장현이 카페에 왔을 때 그는 생각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그가 떠날 때 다시 만나자는 제안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집에 돌아와 그 일을 생각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태호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모습이었죠. 내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호는 평소와 달리 거실에서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불편한 침묵 속에서 나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태호가 갑자기 장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태호의 눈빛은 불안과 질투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단순한 모자 관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숨겨왔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장현에 대한 감정은 없다고 그저 일시적인 관심일 뿐이라고 안심시켰어요. 태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뒤에는 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장현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감정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장현 이야기가 있은 후 몇 주 동안 태호의 주말 방문은 더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가끔씩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시간을 집에서 보냈죠. 마치 내가 어디론가 사라질 것을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태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로서 걱정하는 마음과 한 여자로서 느끼는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태호가 학교 과제를 위한 촬영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운동치료 동작을 시연하는 영상을 찍어야 한다고 했죠. 거실 소파를 치우고 공간을 마련한 후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태호는 내게 환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촬영이 시작되자 태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전문가처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하며 내 몸을 이리저리 안내했죠. 그의 손길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단하게 내 근육을 다루었어요. 카메라를 의식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숨이 가빠졌어요. 특히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에서. 태호의 손이 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촬영이 끝난 후 태호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어요. 내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화면 속 내 표정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이 너무 명확해 보였거든요. 태호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웃으며 영상을 닫았어요. 그날 밤 이런 감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을 향한 마음이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고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떨림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와 마주쳤을 때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둘 다 어제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태호도 평소와 달리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태호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복잡한 감정과 씨름하던 중 우연히 태호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청소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열려있는 화면에는 지난번 찍었던 영상이 일시정지되어 있었어요. 화면 속 내 모습이 정지된 채로 있었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태호가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꼈어요. 노트북을 닫고 방을 나오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며칠 후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 축제에 꼭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운동치료학과에서 부스를 운영하는데 내가 와서 봐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축제 당일 대학 캠퍼스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태호의 부스를 찾아가자 그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그의 친구들에게 소개될 때 태호의 목소리에서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내가 태호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자매인 줄 알았다는 농담에 웃음이 나왔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일기도 해요. 부스에서는 간단한 마사지와 스트레칭 체험을 해주고 있었어요. 태호가 내게도 체험을 해보라고 권했지만 웃으며 거절했어요. 그 대신 그의 전문적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죠. 다른 여학생들을 대하는 태호의 모습이 어쩐지 신경 쓰였어요. 그들의 웃음소리와 태호를 향한 시선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죠. 그런 감정이 드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태호는 내게 캠퍼스 산책을 제안했어요. 따스한 봄 저녁 우리는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를 걸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태호의 옆모습이 더욱 성숙해 보였어요. 문득 저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 감정은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캠퍼스 축제 이후 태호와 나 사이에는 어떤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강하게 느껴졌죠. 태호는 학기 말 시험 준비로 바쁘다며 주말에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멀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도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에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각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문득 장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는 여전히 가끔 카페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의 따뜻한 관심은 분명 위로가 되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현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는 내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망설이다가 수락했지만 식사 내내 태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장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수영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그의 이야기에서 태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식사를 마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장현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때 현관불이 켜지며 태호가 문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순간적으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태호의 반응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장현은 상황을 눈치채고 인사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어요. 장현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질투와 혼란 그리고 깊은 애정이 읽혔어요. 나는 장현과는 단순한 친구 관계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태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태호는 자신도 이런 감정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도 했죠. 나 역시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한 여자로서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인정했죠. 그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의 시선은 자주 마주쳤다가 헤어졌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죠. 대화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태호의 손이 잠시 내 손을 스쳤어요. 그 짧은 접촉에서도 전율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했어요. 어젯밤의 대화가 현실의 무게로 다가온 듯 했죠. 태호는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 역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가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국제 수영 캠프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어요. 2달 동안 호주에서 열리는 캠프라고 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떨어지는 것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를 위한 시간과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태호를 공항에 데려다 주는 날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눌 때 그의 향기와 체온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어요.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카페로 돌아와 일상에 몰두하려 했지만 태호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의 문자를 기다리는 내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태호가 떠난 지 1달이 지났어요. 호주에서 보내온 사진들 속 그의 모습은 더욱 성숙해 보였어요. 태양 아래 반짝이는 물방울이 그의 어깨를 타고 흐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설랐어요. 그의 메시지에는 캠프 이야기,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어요. 어쩐지 우리의 감정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게 피하는 것 같았죠.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나 역시 일상에 몰두하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노력했어요. 카페 리모델링도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수채화 그리기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죠. 장현은 여전히 가끔 카페에 들렀지만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친구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명확히 알았어요. 어느 날 저녁 태호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호주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그의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태호는 캠프에서 만난 한 코치에게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호주 대학의 수영 특기생으로 입학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설렘과 망설임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내 의견을 묻는 그의 눈빛이 화면을 통해서도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태호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태호의 표정에서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태호의 호주 유학이 우리 사이에 자연스러운 거리를 만들어줄 거란 생각에 마음 한편이 편안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부터 태호의 호주 유학을 위한 준비를 도왔어요.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비자 신청을 돕고 현지 생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바쁘게 지냈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태호가 캠프를 마치고 짧게 귀국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을 때 그의 포옹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함께 보낸 일주일은 어색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어요. 태호는 호주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의 꿈이 더 선명해진 것이 느껴졌죠. 가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여전히 심장이 빨라졌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금지된 사랑이 아닌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기로 마음먹었죠. 태호의 짐을 싸는 날 그의 방에 들어갔어요. 옷장을 정리하며 문득 어린 시절 태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 수영 대회에서 메달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어머니로서의 자부심과 사랑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태호가 방에 들어와 내 옆에 앉았어요. 함께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동안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기대어졌어요. 그 온기를 통해 우리가 나눈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태호는 조용히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혼란스러웠던 감정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 더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한 마음에 대해서요. 나 역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했어요. 모성애를 넘어선 감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그를 진정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죠. 태호가 호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의 작별은 이전보다 편안했어요. 긴 포옹을 나누며 서로의 미래를 축복했어요. 태호가 호주로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던 것이 점차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시간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태호는 호주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어요. 수영 특기생으로 입학한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운동치료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진을 보내올 때면 그의 환한 미소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가끔 그의 옆에 서 있는 금발의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저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태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된 거죠. 나 역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카페를 확장해 작은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내 수채화 작품과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었죠.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 나누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 삶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겼어요. 장현은 여전히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그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때때로 태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캠퍼스 앞에 앉아 그 감정을 물감에 담았어요. 푸른색이 주로 사용된 그림들은 태호를 생각하며 그린 것들이었죠. 어느 날 태호에게서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호주에서 열린 국제 수영 대회에서 자신이 코치로 참여한 아이가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행복이 내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도 함께 전해주었어요. 여름 휴가를 맞아 한국에 잠시 돌아올 예정이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렘보다는 그동안의 변화를 태호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태호가 도착하기 전날 밤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의 방도 새롭게 꾸몄어요. 그가 좋아하는 요리도 미리 준비해 두었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살펴보니 1년 전보다 더 자신감 있는 표정이 보였어요. 태호를 공항에서 맞이했을 때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그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이국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어요.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여전히 심장이 빨라졌지만 그 감정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자랑스러움과 애정이 가득한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호는 호주에서의 삶, 만난 사람들,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이제는 혼란이 아닌 확신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태호는 불현듯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추억, 함께 이겨낸 어려움들, 서로에게 의지했던 순간들이었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나누었던 특별한 감정에 대한 언급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그 감정에 대해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태호는 호주에서 만난 심리 상담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금지된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며 생긴 특별한 유대감이었다는 것을요. 나 역시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혼란을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태호가 한국에 머무는 2주 동안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카페와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고 그의 운동치료 지식을 나누는 특별한 원데이 클래스도 열었죠.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는 시간이었어요. 태호가 다시 호주로 돌아가는 날, 이별은 쓸쓸함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로 남게 될 거예요.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된 모자이자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로요. 라라의 비밀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